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삐뚤거리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지금 금리 인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지배적인 것 같고, 이번에 어떤 발표 역시, 이번 보고서 역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지표들은 사실 이런 금리 인상을 더 뒷받침해주는 지표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고서 내용 보니까 일단 이란과 미국의 종전합의 MOU 관련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반도체 기업 손바닥 단체에서 방점을 찍은 것 같은 게 앞으로 물가 추가로 더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되나? 아무래도 반도체 성과 때문에 특정 섹터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참고로 하는 다른 산업 역시 흔히 말하는 임금 상승률을 좀 과도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그리고 한 섹터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에 참고로 하는 다른 섹터들 역시 임금이 인상되게 되고, 이것이 경제 전반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이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 상승하는 이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되지 않는, 좀 과도하게 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채널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적한 것은 이제 성과급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반도체 경기의 어떤 호조가 물가 상승까지 이어진 채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양상들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가 포인트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혹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분석했다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산에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 있긴 한데 빅스텝에 대해서는 좀 손을 그은 것 같아요. 0.5%포인트 한 번에 올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물가 상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시적인 충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흔히 말해서 유가 상승 같은 것이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은 추후 떨어지면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성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잡아야 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것이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에서 주로 올라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걸 금리를 2번 올려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다. 한 번에 2번의 크기를 올려서 0.5%를 올려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충격, 대출 시장이라든지 다른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내보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빅스텝을 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오를 때 흔히 말해서 투자라든지 고용 부분의 피해를 감안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에너지 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에너지 요인을 또 빅스텝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정책보다는 이제 한 발 한 발 간 정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시의 첫 FOMC 회의 그리고 우리의 금리 방향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달 전 아이파이는 해외로 몰래 단출된 뻔한 렌터카가 항구에서 발견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 밀반출 준비 작업을 위반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을 추가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인천시内수출 컨테이너에서 렌터카 3대가 발견됐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 차량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러시아 국적 남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60대 한국인 A씨가 밀반출 준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빌린 렌터카는 이곳 작업장에서 컨테이너에 실려 고정되는 쇼링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이 정식 말소되지 않은 렌터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고 작업장을 제공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 사진과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보통 A씨 업체 같은 쇼링 업체에서 이를 마련합니다. A씨는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장소만 빌려준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피해 차량 번호판을 A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끌려간 러시아 남성을 지명 수배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쇼링 작업에 가담한 외국인들과 이를 지시한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남아있는 고갑을 철거하는 작업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지 23일 만인데 철거는 열차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에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고갑 3개를 차례로 철거하고 이후에는 전면 통제됐던 고가차도 양쪽 도로 통행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호가 홈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예정이죠. 높이의 체코와 달리 멕시코는 빠르고 압박이 강합니다. 멕시코전 승부를 가릴 관전 포인트를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멕시코의 강점은 스피드와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우리 대표팀처럼 뒷공간을 공략하는 공격에도 능합니다. 두 팀 모두 공을 빼앗긴 직후 바로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체코전에서 쉬크와 슐츠의 중거리 슛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던 황인범과 이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질의 환경에 익숙한 멕시코는 과감한 중거리 슛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승부는 결국 탈압박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벗겨내면 상대 수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의 패스로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공격 시 대6명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스리백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남아공전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후반 막판 역습을 내줬고 결국 퇴장까지 받았습니다. 때문에 탈압박에 능한 이강인, 전진 패스가 뛰어난 황인범, 그리고 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코전에서 초우파를 막기 위해 기용된 이태석 대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를 투입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의 장점들을 잘 보여드리면서 또 상대의 장점들을 잘 상쇄시키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가 있어서 다음 경기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스피드로 체코를 넘은 홍명보,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닮은 꼴의 홈팀 멕시코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기입니다.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 BTS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공연 회차를 추가하면서 전체 투어 규모가 88회로 확대됐습니다. BTS는 오는 12월 26일